알아두면 쓸데많은 그리스사 이야기. 60번째 이야기, 마케도니아 제국의 분열과 그리스 최후의 전쟁. 기원전 323년에 알렉산드로스 3세는 바빌론에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는데 그의 아들 알렉산드로스 4세는 아직 어머니 록사나의 뱃속에 있었습니다. 대왕은 후계자를 지명하지 못하고 죽었는데 일설에 따르면 부하들이 누구를 후계자로 정할지 알려달라고 하자 유언으로 가장 강한 자에게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얼마 후 알렉산드로스의 아들 에고스가 태어났지만 왕위를 잇기에는 아직 너무 어렸습니다. 장군들은 왕위 계승자로 에고스를 지지하는 파와 알렉산드로스의 배다른 형제 중 지능이 떨어지는 아리다이오스를 지지하는 파로 나뉘었습니다. 격렬한 논쟁이 오간 끝에 아리다이오스와 에고스가 함께 통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이들이 바로 필리포스 3세와 알렉산드로스 4세입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죽기 직전에 장군 페르디카스에게 자신의 권력을 맡겨서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후 2년 동안 페르디카스가 섭정하면서 제국을 더욱 강하게 단결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장군들의 질투를 받아 기원전 321년에 암살되자 마케도니아 제국은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장군들은 자신의 야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알렉산드로스의 어머니, 아내, 아들, 누나와 이복 형제들을 연이어 암살했습니다. 강한 지도자를 잃은 마케도니아 제국은 빠른 속도로 분열되기 시작했는데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 장군들은 끊임없이 충돌했으며 서로를 견제하느라 국정을 돌보지 않아 나라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국은 크게 두 파벌로 나뉘었는데 아이가이 왕조하에서 통합된 제국을 유지하려는 제국통합파, 제국을 분할해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 하는 제국분할파가 그것입니다. 이래서 2차 전쟁은 제국통합파와 제국분할파의 대결로 볼 수 있고 3에서 4차 전쟁은 제국통합파가 몰락한 후 제국분할파 간의 대결로 볼 수 있습니다. 제국통합파 대표인 페르디카스, 에우메네스, 안티파트로스는 암살, 사형, 노환 등으로 죽었고 제국분할파 대표인 프톨레마이오스, 넬레우코스, 안티고노스는 통합파들 죽자 자신의 이름을 딴 왕조를 세웁니다. 그 후 20여 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은 마케도니아 제국은 셀레우코스 왕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안티고노스 왕조의 세 개로 나뉘었습니다. 셀레우코스 왕조. 셀레우코스는 오론테스 강 근처의 안타키아를 수도로 삼아서 셀레우코스 왕조를 세웠는데 그는 마케도니아의 동쪽과 아시아 동쪽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그가 차지한 지역은 서쪽으로 소아시아, 시리아, 메소포타미아에 이르고 동쪽으로는 인도에 닿았는데 시리아를 중심으로 발달해서 시리아 왕조로도 불립니다. 그는 셀레우코스 1세로 즉위하고 수십 곳에 그리스를 본뜬 도시를 세웠는데 그의 모든 정치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모방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는 심지어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병복 전쟁까지 따라했는데 군대를 이끌고 남쪽으로 이동해 인더스 강으로 가서 인도 마우리아 왕조의 왕 찬드라굽타와 전투를 벌였습니다. 두 나라는 평화 조약을 맺어 전쟁을 끝내고 셀레우코스 1세는 다시 서쪽으로 진격해서 시리아와 소아시아까지 가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기원전 281년에 셀레우코스 1세는 마케도니아를 점령하려고 시도했는데 불행히도 헬레스폰토스의 협을 건너던 중에 암살되었습니다. 그의 계승자는 이 광활한 영토를 장악할 능력이 없는 인물이었고 나라는 금세 여러 개로 잘게 쪼개져 셀레우코스 왕조가 통치하는 영토는 시리아 일대로 축소되었습니다. 서쪽에서는 로마, 동쪽에서는 아르사케스 왕조 파르티아에게 영토를 빼앗겨 기원전 2세기 말에는 시리아에 국한된 소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또한 기원전 63년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에 의해 멸망하여 로마 제국의 시리아 속주로 편입되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은 후 마케도니아 제국을 구할 구세주로 불렸던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집트를 차지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평생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따라다니며 아시아 정복 원정에 참여했고 마케도니아 해군 함대의 지휘관을 맡기도 했습니다. 페르디카스가 암살된 후 사람들이 그에게 섭정을 맡기려고 하자 그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이집트로 갔습니다. 이때 그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시신을 몰래 가져가서 알렉산드리아에 매장했는데 자신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합법적인 계승자라고 내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집트를 차지한 프톨레마이오스는 영토 확장을 시도했는데 이집트를 실제로 통치한 것은 그였으나 처음에 그는 자신을 왕이라고 칭하지 않았습니다. 암살을 피하기 위해서였는데 기원전 305년에 이르러 프톨레마이오스는 아들과 함께 동시에 프톨레마이오스 1세와 2세로 즉위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은 후 마케도니아 제국이 분열된 세 나라 가운데 프톨레마이오스의 영토가 가장 작았지만 가장 안정적으로 통치했고 토지도 비옥해서 그의 나라는 끊임없이 발전했습니다. 안티고노스 왕조. 안티고노스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아시아 정복 전쟁을 떠났을 때 함께한 장군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그는 마케도니아와 그리스의 왕이 되기 위해 치열한 권력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는 기원전 306년에 즉위하여 안티고노스 1세가 되었지만 곧 반란이 일어나 정권을 빼앗겼습니다. 이후 기원전 278년에 그의 손자 안티고노스 2세가 다시 권력을 손에 넣어 안티고노스 왕조를 세웠는데 안티고노스 2세는 그 후로 오랫동안 이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안티고노스 왕조는 마케도니아를 중심으로 그리스 전체를 통치했습니다. 그리스 각 지역에 군대를 파견해서 도시국가들을 장악했으나 안티고노스 왕조의 왕들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위대함을 조금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란을 시도하는 그리스 도시국가들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 최후의 전쟁. 노예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화려한 문명을 뽐내던 오만한 그리스인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주인이었지 아래 사람이 된 적이 없었던 그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복종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옛날 필리포스 2세가 그리스를 정복한 후 그리스는 계속 마케도니아의 영향력 아래 있었고 스파르타만이 유일하게 마케도니아에 저항해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스파르타 외의 다른 도시국가들은 자신들이 야만족이라고 부르던 마케도니아에 무릎을 꿇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시민을 정치에 참여시키는 오랜 전통이 무너지고 자유까지 빼앗기자 그들은 매우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바빌론에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그리스에 전해졌지만 왕기왕성한 젊은 왕이 죽었을 리 없다며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하고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사망 소식이 사실로 밝혀지자 도시국가들은 그제야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는데 마침내 독립의 빛이 보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고 나서 마케도니아 제국이 혼란에 휩싸이자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비밀리에 군인을 모집하고 군대를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23년에 도시국가들이 동맹을 맺고 마케도니아에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아테네의 정치가 히페레이데스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는 연설가 이소크라테스의 제자였고 데모스테네스의 사상이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스승인 이소크라테스는 페르시아를 싫어해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가 페르시아를 정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필리포스 2세가 페르시아보다 그리스를 먼저 점령하자 무척 실망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히페레이데스는 스승의 죽음으로 자신은 절대 마케도니아를 믿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열정이 넘치는 연설로 그리스가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자고 호소했습니다. 히페레이데스의 연설은 그리스인들을 감동시켰고 장군 레우스테네스가 이에 자극받아 군대를 이끌고 행동에 나섭니다. 레우스테네스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아시아 정복 전쟁에 나섰을 때 그리스 지원군을 이끌고 참전한 장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로 이동하는 중에 그리스 지원군이 끊임없이 말썽을 피워서 골치가 아파진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아예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레우스테네스도 그때 그냥 돌아왔는데 그런 그가 이번에는 마케도니아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다시 떠난 것입니다. 처음 몇 차례의 전투에서 레우스테네스는 연이어 승리했는데 그는 마케도니아 장군 안티파트로스의 군대를 격퇴하고 그들을 라미아 지역에 몰아넣어 포위했습니다. 승리가 눈앞에 다가온 이때 아테네에서는 귀족들이 서로 정권을 차지하려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레오스테네스가 전쟁에서 승리해 공을 세우고 돌아오면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까봐 걱정해서 핑계를 대며 지원군을 보내기를 미루는 사이 마케도니아 쪽에는 지원군이 빠르게 도착했습니다. 상황이 역전되어서 지원군이 합세한 마케도니아는 빠르고 잔혹하게 에우스테네스의 군대를 제압했습니다. 마케도니아는 언제나 스스로 항복하는 자에게는 너그러웠지만 반항하는 자에게는 잔인했는데 이번에도 도시국가의 지도자들을 모두 사형에 처하고 민주정부는 없애버렸습니다. 아테네에는 마케도니아가 구성한 과도 정부가 세워졌고 그 후 오랫동안 아테네는 다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4세기 말부터 기원전 3세기 초까지 그리스에서는 비교적 규모가 큰 두 개의 동맹이 결성되었습니다. 그리스 중부의 아이톨리아 동맹과 그리스 남부의 아카이아 동맹이 그것인데 아카이아 동맹의 지도자는 아라토스였습니다. 시키온 사람인 아라토스는 시키온의 창조 정부를 무너뜨리고 자신이 시키온을 통치했습니다. 시키온은 기원전 251년에 아카이아 동맹에 가입했고 그 몇 년 후에 아라토스가 지혜와 용기를 인정받아 아카이아 동맹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케도니아의 반감을 품고 저항한 인물로 당시 마케도니아 군대가 코린토스에 들어와 있었는데 마케도니아 군을 내쫓고 코린토스와 메가라를 동맹에 끌어들여 세력을 키웠습니다. 또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3세와 연합을 시도하기도 했는데 스파르타가 군대를 일으켜 주변 도시국가들을 위협하자 아라토스는 역으로 마케도니아와 연합해서 스파르타를 압박했습니다. 이 연합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아라토스는 마케도니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지만 마케도니아는 자신들에게 대항했던 아라토스를 믿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213년에 마케도니아의 왕 필리포스 5세가 그를 독살해 아테네가 무너지고 아이톨리아 동맹과 아카이아 동맹은 그리스에서 마케도니아에 저항하는 중요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따로 너는 함께 마케도니아에 저항했지만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동맹에 가입한 도시국가들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 싸운 것입니다. 도시국가들은 다른 나라보다 강해지기 위해 군사력을 키우려 했고 이 과정에서 심지어 마케도니아의 원조를 받는 도시국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케도니아에 저항하기 위해 맺어진 동맹은 흐지부지 되었고 그들은 이번에도 마케도니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 도시국가들을 쇠락하게 한 것은 페르시아도 마케도니아도 아닌 그들 자신이었는데 이후 마케도니아의 세력이 약해지자 새로운 세력, 로마인들이 그리스에 출현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스파르타의 개혁과 고대 그리스의 멸망으로 이어집니다.